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방 분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개헌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광양시가 광주과학기술원 분원 유치에 나섰습니다. 광양만권의 산업 인프라를 토대로 2019년 설립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나주의 양계장에서 생산된 달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유통 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각 지역에서 생산된 달걀도 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입학 전형률을 인하합니다. 내년 입시부터 평균 11.6%를 내려 다음 달 수시 전형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연속 기획, 오늘은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짚어봅니다. 지방 분권형 개헌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앞으로 개헌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는 제2국무회의 시험 무대로 평가되면서 지방 분권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지방 분권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담대하게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합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최근 시도지사 임원단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지방 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해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현 정부가 자치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연방제 수준의 분권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법, 입법에 대한 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늬만 자치라는 수준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 개헌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로드맵대로 지방 분권 국가를 명시한 법안이 마련될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가장 이제 큰 것은 그 자치 입법권하고 자치 재정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권은 조례의 어떤 재정 범위를 넓혀주는 거죠. 자치 재정권도 법률로서만 정할 수 있는 그 세목 신설권 같은 것도 조례로 가능하도록. 지방 분권을 향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의지가 맞물면서 분권과 균형 발전의 적기를 맞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한 지방 분권 공화국이 출범할 수 있을지 그 어느 때보다 현 정부의 정책적 행보에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지방선거 입지자들 사이에선 이른바 문재인 마케팅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국민의당 입지자들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민영배 광산구청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습니다. 광산구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이제 한 명도 남지 않았다고 성과를 설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를 연결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함으로 해서 그간 광산구의 노력이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고 확산됐습니다. 지난 14일 윤장현 광주시장은 시장 집무실과 시청 민원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습니다.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의 집무실에도 일자리 상황판이 준비가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큰 생각을 가졌고요. 자치단체가 정부와 코드를 맞추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편승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시도지사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국민의당 중진 의원들은 냉가슴만 앓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슬슬 시동을 걸어야 하지만 당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전당대회 결과가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직은 출마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양시가 지역산업 연구를 위한 광주과학기술원 분원 유치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석유화학과 철강, 항만이 위치한 광양만권의 활성화를 위해 광주과학기술원 광양분원 설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6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광양분원 설치를 위해 내년 초까지 과학기술부에 유치 타당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오는 2019년 분원 설립에 나설 방침입니다.
고흥진지도가 정부의 투자 선도지구 대상지에서 탈락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 투자 선도지구 대상지에 한평축산특화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됐으며 고흥진지도는 선도지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고흥군과의 협의를 거쳐 고흥진지도에 대한 투자 선도지구 지정을 다시 한번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섬 P&D는 고흥군 과영면에 있는 진지도에 1,100억 원을 투자해 복합 휴양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6월 고흥군과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전남 나주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식약청이 시중에 유통된 달걀을 검사한 결과 나주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에서 살충제인 비펜트린이 기준치의 21배나 검출돼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축산당국은 또 유통 경로를 파악해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전량 폐기하고 앞으로 6개월 동안 2주 간격으로 확인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순천 3곳, 여수 2곳 등 5곳의 농장에서 15,200마리의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달걀에 대한 최종 검사 결과는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도내 산란계 농장에서도 긴급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것으로 판명된 달걀은 즉시 출하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에서 식용 달걀을 생산하는 농장은 모두 99곳입니다. 나주와 무안, 화순을 중심으로 3,0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하루 280만 개의 달걀이 생산돼 경상북도와 경기도 등에 이어 전국 5번째 규모입니다. 대부분 광주 전남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친환경 인증농가 78곳, 전남 동물위생시험소는 비인증농가 21곳에서 살충제 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들은 달걀 출하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에서 우리 도의 입회하에 전량 폐기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그 농가에 대해서 6개월간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2주간의 간격으로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AI 사태에서도 산란계 농장이 큰 타격을 받지 않는 등 친환경 축산 기조 속에 방역 위생 관리가 이루어졌다며 불안감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살충제 달걀 파문과 관련해 전남 지역 학교 급식에 달걀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오늘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정보 차원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 급식에 달걀 사용을 잠정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 측에 정부의 중간 검사 결과를 전달하고 보유하고 있는 달걀의 유통 경로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는 2021년부터 바뀌는 수능 개편 시한에 대해 찬반 여론이 팽팽합니다. 오늘 열린 2차 호남권 공청회에서도 서로의 입장이 충돌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대해 교육부가 학부모와 현직 교사들의 의견을 듣는 호남권 공청회 날. 서울에 이어 2차로 열린 공청회에서도 수능 절대평가 확대안에 대한 의견들이 팽팽히 대립했습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이 포함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덜기 위해 시작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찬성하는 측은 입시 위주의 무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능의 절대평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1등급은 4% 안에만 1등급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전부 다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 경쟁 상대인 거예요. 저는 수능의 절대평가뿐만이 아니라 내신의 절대평가도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수능이 절대평가화될 경우 학생부 전형 등으로 입시 비중이 쏠려 오히려 불공정한 평가가 진행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로 인해 국어 수학의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고 대학에서는 수능 이외의 새로운 전형 요소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어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 9등급 체제를 유지한 채 2개의 안만 만들어 일방적으로 발표한 교육부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비합리적이고 경쟁 위주의 입시 교육을 바꾸자는 데는 한 목소리였습니다. 교육부는 추가로 영남과 충청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이번 달 31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순천대가 내년도 대학 입시 전형료를 평균 10% 이상 내리기로 했습니다. 순천대학교는 2018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료를 평균 11.6% 이하에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수시 전형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대학 입학금을 전면 폐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새로운 직업 발굴의 기회를 제공하는 창직 아카데미가 오는 28일부터 사흘 동안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직업을 창조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특강 등이 진행되며 교육이 끝난 이후엔 맞춤형 직업 훈련과 창업 컨설팅이 지원됩니다. 참가 접수는 오는 24일까지 여수시 지역경제과나 전남대 여수 캠퍼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폭우로 연기된 여수 검은도 백도 은빛가요제가 오는 26일 검은도 특설무대에서 열립니다. 여수시는 지난 13일 개막됐던 검은도 백도 은빛바다 체험 행사의 프로그램 가운데 비로 연기된 은빛가요제를 오는 26일 검은도 현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실버가요제도 오는 26일 함께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여수 해산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47살 권모 씨가 운전하던 탱크로리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권 씨가 얼굴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질 폴리우레탄 원료로 쓰이는 유해 화학물질 MDI 500리터가 도로로 유출돼 관계기관이 방제 작업을 벌이면서 출근 시간대까지 차량 정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운행기록 장치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